여러분, 가슴이 원하는 것, 여러분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누가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서슴없이 바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Follow your heart.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의 말이지만 사실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인데요. 오늘은 제가 가슴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입니다. 저는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삶 완전 팬이에요. 제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 코칭 회사 이름도 드림포워드라고 했잖아요. 드림 포워드. 꿈을 향해 가는 삶, 항상 가슴이 원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 그게 저의 평생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구호라고도 할 수 있고, 구호라고 일부러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아주 크게 맥락을 잡아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나이 30에, 그 당시 제 세대에서 나이 30에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좀 드물었는데,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홀홀 단신으로 저축했던 두었던 돈을 모아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요. 유학이 끝나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싶다는 가슴의 원함이 너무 커서 자리에 남아서 취업 준비를 해서 미국에 있는 GM 본사에서 회사를 다니게 됐고요. 또 남편과는 또 되게 늦게 만났어요. 한국 나이로 거의, 그러니까 30 중반에 만나서 결혼은 한 40이 다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그냥 결혼해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꿋꿋하게 제 가슴이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또 다니던 회사 GM 20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또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프 코칭이라는 것을 새로 추구하게 됐고요. 이렇게 큰 맥락들이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도 제 가슴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해, 꿈을 향해서 가, 이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떤 삶일까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살고는 싶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삶,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삶,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 그것이 가슴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같은 표현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혼이 원하는 것 이렇게 말한다 해서 뭔가 혹시라도 영혼이 원하니까 뭔가 좀 숭고하고 성스럽고 또 뭔가 이타적일 것 같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원하는 것, 아니면 정신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영혼은 이 삶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죠?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소파, 그림, 액자, 이런 거, 벽, 집, 이런 거 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하러 왔기 때문에 물질적이냐 아니냐, 성스럽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가슴이 원하는 것은, 영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참 자아가 영혼의 경험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생각했던 커다란 과제, 어떤 커다란 꿈, 이런 것을 향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주는,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영혼이 원하는 것에 반해서 반대로 가짜 자아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외부 조건, 외부 사람들이 이거 좋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멋지게 보일 거야, 이렇게 해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이렇게 원하는 것, 그거는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CEO인데 정말로 CEO가 되어서 진정한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 GM에서 메리 바라라는 제가 너무 존경했던 그 CEO가 있었는데, 그분은 분명히 가슴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고 거들먹거리고 위해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진정한 자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거는 사실 너무너무 작은 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해서 CEO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슴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알아요. 사실 남이 봐서 겉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저건 가슴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숭고하게 마더 테레사 같은 삶을 사니까 가슴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봐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알죠. 근데 사실 겉에서 봐도 알아요. 정말로 가슴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옆에서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왜 그렇게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르라고, follow your heart, 그 말이 식상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도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금수저, 흑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신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생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날래? 흑수저로 태어날래? 물어보면은 뭐를 꼽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하신 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반면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다음에 태어날 때 첫 번째,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는, 그냥 완벽한 그 자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시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흑수저로 태어나서 무언가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무언가 이뤄내는 그런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단연코 2번을 선택합니다.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다 해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아이들 성장할 때 정말 완전히 모든 게 완벽하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마약하고 알코올 빠지고 그다음에 무슨 중독에 빠지는 경우 참 많이 봤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수저로 태어난다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많이 봤죠,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흑수저로 태어났을 때, 저는 사실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뭔가 원하고 그 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때의 즐거움, 저는 그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꿈을 향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왜 추구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요. 살아있네. 그쵸?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원하게 있는데 그냥 그것을 억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모가 원하는 걸 따라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삶에 생기가 없어. 우리 생기 있단 말하죠. 반면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기운이 넘쳐요. 기운이 있어요. 저는 그 기운 맛에 사실 꿈을 계속 추구해요. 두 번째,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은요, 뭐라고 할까? 힘들어도, 너무 몸이 힘들어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사실 여러분, 가슴이 원하는 것을 산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마냥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가슴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힘들게 느껴질 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꿈을 포기하기도 하죠.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꿈이 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고 또 힘겨울 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또 세 번째,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정말 제일 좋은 건데 일이 잘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원해서 하면은 우리의 커다란 자아가 우주가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이 어렵게 풀리는 자체가 가슴이 원하는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이 그냥 풀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원해서 어떤 CEO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CEO로서 굉장히 성공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원하지 않는, 가슴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자가 원하는 것을 할 경우는 일이 좀 꼬이고 안 풀리고 이런 게 좀 많죠. 일이 힘들더라도 뭔가 결국은 크게 잘 풀리는, 그게 결국은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슴이 원하는 것을 너무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가슴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찾지? 사실 이거 고민하는 분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제가 앞에 말한 거 왜 하고 뭐냐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비디오를 마치고요. 이 다음 거에 제가 가슴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나의 재밌는 게임을 하나, 놀이를 하나 통해서 가슴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와드릴까 해요. 여러분,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봬요. 오늘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또 뵐게요.